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황현규 기자입니다. 오늘은 30대 어떻게 주택 마련할 수 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가 모신 두 기자는 부동산 투자가 처음입니다 라는 책을 쓴 이데일리 기자들입니다. 네. 두 기자는 저희 회사 안에서 30대에 자기 집을 마련한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각각 기자들의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주원입니다. 저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에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취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데일리 TV에서 앵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기덕입니다. 이데일리 부동산부에서 3년여 정도 부동산부에서 취재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사회부 소속으로 서울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송주원 기자, 어떻게 내 집 마련했죠? 일단은 결혼하면서 이제 결국은 내 집을 마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돈이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 그러니까 거주의 안정감을 조금 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의 끝에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 집을 사자. 당시만 해도 이제 대출 규제 적용이 전이었기 때문에 집값의 뭐 절반 이상을 대출로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을 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사고 나니까 사실은 또 거주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값은 신경 안 쓰고 사실 살았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값이 올라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얼마나 오르셨죠? 그때 한 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한 뭐 일단 억 이상은 올랐습니다. 1억 이상은 올랐던 1억 이상.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은 대출 규제가 좀 강화돼서 사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막 최대한 끌어다녀도 뭐 LTV 40% 한계가 있죠. 규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 방법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도 대출 상담사분을 한번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조언을 그 전문가한테 좀 받아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송주원 기자는 지금 전세와 매매를 고민한다면 과감하게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상담사와 대출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는 요지인 것 같고요. 네. 30대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돈이 없어요. 진짜로 다 연결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9억짜리 이상 집 못 삽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럼 약간 지금 김기덕 기자님은 약간 지역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뭔가 네. 좀 30대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뭐 이 지역, 뭐 이 구역, 뭐 이 단지,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좀 간략하게 조언해 주세요. 네. 서울에서 강조되는 지역은 사실 강남, 서초, 마용성. 송파, 네. 강남 4구, 그리고 뭐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지역들만 보다 보면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는데요. 사실 그런 지역들 보면은 그 집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지역들 외에도 서울엔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개 자치구를 빼도 18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동네도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한 422개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동이. 222개 동을 한번 뜯어봤느냐. 그걸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도 리딩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 그 시세를 주도하는 그 리딩 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런 지역들 한번 보다 보면은 나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있고요. 저는 지금 서대문구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뭐 은평구 쪽에도 있었고 뭐 영등포구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먼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쪽은. 그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지 않았고. 근데 거기 주변에도 굉장히 싼 아파트가 많았고요. 실제로 뭐 30평이 안 되면 20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낮고 값이 나중에 시세 차익도 안 오를 거다. 이건 사봤자 뭐 이득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세 차익이 너무 낮을 것 같다.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뭐 강남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용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외의 지역들도 눈여겨봐라. 언젠가는 오르면 또 언젠가는 덜 보게 돼 있다. 이제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는 400개가 넘는 동이 있고 그렇죠. 지금 다 그 동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동네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꼭 그 언론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몇 개 일부 그 지역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곳들도 한번 둘러보시는 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다녀보시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역들은 이제 대충은 알겠어요, 저도. 근데 지역 안에서도 진짜 몇백 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에서 뭐가 좋은지 사실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해줄 만한 환경, 추천해줄 만한 단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게 있나요? 뭐 먼저 김기덕 기자님. 네. 역세권이냐, 뭐 비역세권이냐 이런 아니면은 하다못해 버스로 내 직장까지 거리가 30분이 걸리냐, 1시간이 걸리냐 이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 아파트나 거주할 집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몇 년 이상 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의 여가 시간과 일가 시간 이후에 나의 그 뭐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새 그런 걸 따지자면은 이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일단 그거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냐 뭐 한 동짜리 아파트냐 이것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한 동짜리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의 당정이 나중에 이제 팔게 되거나 이럴 때도 판매성에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얼마나 잘 조성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뭐 개발 호재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GTX나 이런 것도 서울로 다니고 뭐 당장 가셔야 되지 않지만 2022년, 2023년부터는 뭐 많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요. 또 저는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내가 걸을 수 있는 산책로나 이제 숲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뭐 마트나 역 중심의 대단지를 우선 노리고 네. 교통 호재와 산책로 등도 고민해봐야 된다. 뭐 이러한 뭐 앞에서 김기덕 기자가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시중에도 뭐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뭐 어떤 것들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은 많이 해주십니다. 그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김기덕 기자도 말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단지나 충족하는 지역은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기준들을 일단은 참고를 하되 거기에서 그것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이 좋겠다. 나한테 내가 꼭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김기덕 기자는 뭐 산책로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어떤 집에서 프리랜서로 뭔가 일하고 계시는 분은 꼭 굳이 역세권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나만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라, 만들어봐라 이런 것이 좋겠고요. 뭐 직주권이냐, 뭐 한강이 보이냐, 자녀 교육, 학구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좀 기준을 정하고 나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 듣고 이제 결정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만족하지 그렇죠.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거 좋다고 해서 추천했는데 막상 나는 또 그게 그거보단 다른 조건이 더 필요로 했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많이 들어보되 결국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세우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게 송주원 기자의 조언이었고요. 네, 30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 두 기자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기원합니다. 네, 구체적인 또
그 다음에 이야기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